여러분은 혼자 사는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외롭고 쓸쓸한 삶을 떠올릴 것입니다. 반대로 부부가 함께 사는 노후라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남은 인생을 공유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많은 노부부가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고령자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평균 6.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의 만족도는 평균 6.1점으로 오히려 낮았습니다. 이는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이 아니며 부부 갈등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2021년 노년기 부부관계와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 중 38%가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정서적 지지 부족을 느끼는 비율이 29%로 더 낮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정서적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실증이 나서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부부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성격, 역할, 생활 방식이 변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역할이 분명합니다. 남편은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러한 역할 구분이 흐려집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아내는 오랜 시간 자신의 방식으로 가정을 운영해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부부 사이의 대화 방식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대화의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맞춰가지 못하면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출근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해지고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역시 갈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들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노후에도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함께 사는 부부가 더 불행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화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지내면서 오히려 깊이 있는 대화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말들로만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밥 먹었어? 오늘 날씨 좋네 같은 짧은 대화만 반복되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 패턴의 차이입니다. 오랜 기간 각자의 방식에 익숙해진 부부는 은퇴 후에도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늦잠을 자며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TV를 보는 습관,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다르면 점점 상대의 생활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스트레스입니다. 젊었을 때는 소득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지면서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절약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여유롭게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지속되면 사소한 지출 문제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자녀 지원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역할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바깥일을 하던 남편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혼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가정을 책임져 온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에 개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신만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서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노년에도 행복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3가지 덕목. 부부가 함께 살아도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에도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부부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 방식, 각자의 공간과 취미를 유지하는 태도,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자립하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이 3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 서로 존중하는 대화법. 서로 존중하는 대화는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대화 방식이 변할 수 있고 익숙함 속에서 배려가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단순한 일상 보고 수준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질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하면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나 강한 표현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표현하면 상대가 부담을 덜 느끼고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일수록 말투의 변화가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가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존중의 기본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끼어들지 않고 맞장구를 치거나 반응을 보이면 더욱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대화의 핵심이며 공감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것 같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더욱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내 의견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칭찬과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상대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칭찬보다는 지적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관계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 행동에 대해 고마워라고 표현하거나 덕분에 편하게 지냈어 같은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점점 경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는 부부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감정을 조절한 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늘리면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대화법을 실천하면 부부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 은퇴 후에도 각자의 공간과 취미 유지하기. 은퇴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고 일정 시간 떨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줄어들고 생활 패턴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공간과 취미를 유지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조율하지 않으면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스트레스로 쌓이게 됩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받을 때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본인 역시 자신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에 집중하느라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부부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덕목 경제적 정서적 자립하기.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서적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경제적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절약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이제 모아둔 돈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사소한 소비 습관까지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부부관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만큼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지나친 의존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의지하다 보면 작은 실망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서로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하면 부부관계에서도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자립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할 줄 압니다. 배우자 없이도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나 관심사를 가지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모든 관심과 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정서적 자립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더욱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서적으로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관계는 더욱 편안하고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함께 사느냐, 혼자 사느냐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것이 곧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면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함께든 따로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대화의 방식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무뚝뚝해지거나 상대를 당연하게 여기며 소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표현과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부부관계가 훨씬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감정을 존중하는 것, 감정이 격해졌을 때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취미와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함께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일수록 부부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지며 상대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자립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을 위한 재정적 준비를 해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지속하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지내려면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대화, 적절한 거리 유지,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 자립이 조화를 이룰 때 부부는 더욱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 지금부터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일 때 부부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